임마 어디서 어째 아 얘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TV교육원에서 나눌 얘기는 술, 담배입니다. 어른들이 술, 담배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만 자녀들이 하면 더욱 걱정이 되시죠? 네? 자녀들 중에 술, 담배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었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청소년의 68%가 흡연 경험이 있다 하는 그런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부모님 10분 중에 7분은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죠. 술을 흡연을 내지는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와 계신 자모님들 중에서도요. 네. 자모님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아마 피는 아이가 더 있지 않을까. 그 피는 아이의 네. 그 아이를 부모님. 둔 부모님이 네. 더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모든 신문의 지금 걱정이 유엔에서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 아세아 여러 나라, 뭐 한국도 물론입니다만은 불행히도 한국이 선두 타자입니다, 아주. 네. 이게 선두 주자로 청소년의 담배 인구, 또 여성들의 담배 인구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아주 그 세계적인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나이 네. 어린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걸 주제로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아주 시적절한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먼저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약을 따내기만 하면은 아우 또 담배요? 아우 피려거든 나가서 펴요. 아우세요. 저 녀석이 어린 게 벌써부터 어이구 공부도 제법 잘한다고요? 그런 놈이 담배를 아무튼 자식 둔 아버지라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예? 담배는 일단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도대체 이 야밤에 공부를 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이제껏 우리만 보고 쭉쭉 커나가나 했는데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새끼가. 아니 그것도 남몰래 숨어서. 아이고 그냥 훅훅 열이 받칩니다. 열이. 성질 같아선 단박에 달려가 어찌 했으면 싶겠구만은. 그럼 교육상 안 되겠고 이 점잖게 타일러야겠는데, 하지만 조용히 타이른다고 다시 안 하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그랬다가 그 잘못되기라도 한다면은. 좌우간 뻔히 보고서 못 본 채 할 수는 없지요. 장차 대학도 가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근데 그냥 뛰어들기는 뭔가 좀. 에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겠습니다. 주경아, 문 열어. 주경아, 문 열어. 지금 방에 들어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어머니들만 어때? 계셔서 그런가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엄마가 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기가 차신가 봐요. 별 대책 없이 일단은 부딪혀 보겠다 그러고 달려가셨는데 글쎄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지 참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이제. 예. 예. 박수희 씨 그날 계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소리가 안 들렸나요? 예. 근데 저 아빠는 애를 갖다가서 무조건 이렇게 폭력으로 하시는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지만은 보통 아버님들 같으면은 아마 들어가서 먼저 손부터 올라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글쎄요. 놀란 가슴이 일단은 먼저 아버지가 도망을 쳤죠. 아이보다는 아버지가 먼저 도망을 쳤는데 보통 평범한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손부터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송년 씨는 어떠세요? 되게 어머님들은 까무러치시죠? 까무러치니까. 약다. 그거 아버지한테 되게 말씀을 안 하실 거요? 안 하시죠. 예, 어머님들이 물론 안 한다 이렇게 대답 들어오세요. 아버지한테는 어머니가 먼저 발견했으면 아마 아버지한테 의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숨기고 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제 물론 숨겨야 될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아주 그 조기에 아버지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엄마들은 이제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또 되게 또 아버지는 또 과격하시니까 자칫하면 이제 사태가 그렇죠. 더 악화될까봐 그게 이제 악화될까봐. 겁이 그래서 나서 그렇지. 이제 숨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아버지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로소 이야기하던 그런 엄마도 계시는데 그런데 저런 문제는 조용히 한번 아버지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만약에 바로 자신의 자녀가 담배를 피운다. 그럴 때 그 부모들 입장은 어떻겠는가.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같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자녀가 그랬을 때는 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겁이 나지. 이거는 나지만. 제 자신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중고등학생이 담배를 핀다는 거는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절대 손은 대지 않고 말로서 타일러서 안 되면은 도저히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을 묵인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엄하게 그 혼을 내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워서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뭐 부모의 입장을 떠나서 성인으로서 과감하게 처리하죠. 아주 혼을 냅니다.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는데 뭐 저게 보통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굉장히 강경한데 예, 아마 강경하신데. 대부분의 아마 부모께서는 술, 담배 이퀄 비행이다. 예. 막 이런 아주 고정관념에 싸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방법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처음에 다 놀랐고 또 어느 아버지들처럼 모두 저렇게 강경하시지만 그는 또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런 고정관념, 저게 곧 탈선이다. 이제 우리 아이는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생각하지는 마시고 한번 조용히 일단은 이야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그냥 감정적인 대응만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버지들 제가 보니까 아주 겁이 나도 살벌하다고 막 네. 애를 당장 어떻게 작사를 낼 그런 표정이신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요.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렇게 반응하실 거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얘기를 안 하는지도 모르지요. 네. 그래서 그런 중에 벌써 68%라는 많은 숫자가 흡연을 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 그 학생들의 의견은 과연 어떤지 그 심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아이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요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 신분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건 다만 시기상의 차이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른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기는 다 술, 담배를 고등학교 때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중에서 뭐 불량한 사람이나 범죄자가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군대나 대학교 가면 어차피 심하게 나쁜 쪽으로 빠져드는 것보다요 미리 맛을 들여가지고요 조금씩 자제할 수도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요 담배 피는 학생이 공부 못하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다시피요 저희들 중에서는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만 피는 게 아니라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저희 나라 고등학생이라면요 거의 다가 술, 담배는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랑 저희들끼리 그냥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걸 세대 차이라고 참. 글쎄요. 조금 술렁이기 시작하시네요. 아니, 이게 저게 세대 차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참 세대 차이가 저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근데요, 지금 저걸 보면서 문득 그랬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죠. 네. 참 변명도 가지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것도 참 가지가지네요. 아니 근데 내 아이가 안 나왔다고 안심하실 일은 못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 아이와 같이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내 아이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기 나온 거는 남학생에만 얘기가 나왔어요. 담배하면 남자만 피는 걸로 보통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여학생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보통 큰 문제가 아니네요. 이 생각의 차이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신 부모님과 지금 방금 들어보신 아이들과의 생각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제 이게 정말 참 술, 담배에 관한 이게 정말 어디다가 선을 그어야 되려는지 그 아이 이야기도 나이도 들었다 그러고 또 대학 들어가면 괜찮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무슨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이게 막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의 날인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끝도 없죠. 그러나 아이들의 저런 단순 논리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저게 한 살 차이로 내가 투표를 할 수 있고 못 하느냐? 한 살 차로 미성년이고 한 살 차로 미성년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단순 논리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야기한테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시각도 우리가 한 번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선에서는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용한다 안 한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 왜 담배를 피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하지 말라니까 뭐 하겠다. 또 거기는 또 스릴도 좀 있고 대개 아이들이 이제 숨어서 피니까 아까 그 아이처럼 또 이제 나는 이제 어른이 됐다. 뭐 어쨌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또 이제 어떤 독립된 또 자율심 이런 또 상징으로서 이제 피우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은 이게 또 이 동료 집단에 넣어주질 않아요. 야, 너 같은 모범생 우리 상대 안 한다. 이렇게 소외되고 아주 또 어떤 경우에는 바보 취급 당한다고요. 야, 너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너 사회생활 하겠느냐. 이러니까 이제 동료 집단에 영입되기 위해서 또 같이 이제 말동무가 되기 위해서 또 피게 되는 이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수험생들의 변도 있고 또 그런 그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뭐 그런 이야기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게 뭐 옳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든 다음에 치고 어쨌든 그런 뜻으로 우리 아이들이 담배를 피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른들끼리만 얘기해서는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TV교육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젊은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잘못이죠. 있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학생들은 일단 모범생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박사님이 담배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고1, 2, 3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민을 담배 피우는 잠시 그 순간으로 한번 잊어보자는 네. 뭐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비슷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피는 학생들 꽤 많죠.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학생도 담배 피우는데 그게 맞아요?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쪽 있잖아요. 네. 물리나 뭐 수학 계통에 그런 걸 잘하는 애들이요 대부분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그럼 또 이 얘기 듣고 또 어떤 부모님이 담배 피는 거 보고 아 우리 아이도 물리수학을 갖다 괜찮아 하고 해야 될지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학생들 얘기가 뭐 나름대로 또 다 변명이 있고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거 하여튼 백해무익이니까 담배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담배가 그렇습니다. 이 담배가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충고는 해야 되지 싶습니다. 물론 이게 물리적인 방법이라든가 이게 뭐 매질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는 될 성격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를 24시간 가다 놓을 수도 없는 것도. 이렇게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자율의식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가 충고는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로 인해서 유발되는 병이요. 모든 세상의 병 중에 3분의 1이 담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또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성인들의 70%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에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자기가 정신이 들어서 끊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이유들이 어느 정도 가시면은 끊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후회도 되고. 실제로 뭐 한 2년만 피다 그러면 아까 뭐 중독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중독이 되거든요. 예. 이런 아이들은 참 어려우니까 그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책임은 역시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예. 그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술,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입니다. 자녀가 만약에 술을 또 먹고 들어왔을 경우에 아마 되게 당황을 하실 겁니다. 예? 취 중이니까요. 더 당황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드라마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깥이시뇨 오늘 생일을 맞이한 친구 제철과 함께하는 이 신성한 자네 우정과 자유를 또 모두에게는 전교 1등인 야무진 꿈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푸짐한 엄마 대신 느실느실한 여자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멘. 야, 자 빨리 불고 마시자. 어? 그래 불고 간다. 야, 빨리 마셔. 많이 마시고, 야, 오늘 제 생일 축하하고, 알았지? 야, 그나저나 주경아, 여기 앉은 데 맞아? 걱정 마. 내일 모레까진 괜찮다. 이 자식 복도 많어.
부모가 집도 다 비우고. 야, 그런 소리 마라. 나도 인생 18년 만에 처음으로 나 홀로 집에다. 알아? 야야야, 신나게 놀자. 그래. 야, 들어봐. 오늘은 진짜 생일 축하한다. 어? 어? 많이 먹어, 알았지? 어? 야야야, 야 이거 출입 모자르겠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마라. 또 우리 집에 맥주가 있지 않냐? 야, 마시자 마셔. 맥주 마시고, 알았지? 어? 너 그게 말이 돼? 어? 주경아. 여기 니네 집 맞니? 그럼 우리 집 맞지. 근데 난 왜 여기가 술집 같냐? 마지막 술잔. 야야, 근데 술도 없어? 없어 임마. 니네 임마 요리할 때 쓰는 청주까지 다 마셔버렸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있는 양주 그냥 하나 슬쩍 해오는 건데. 아휴. 양주? 잠깐만 있어봐. 야 그거. 야 가만 있어봐. 야 조용히 좀 해봐. 아우 정신없어. 야야야, 건배. 그래 건배. 건배.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누구지? 아니 이놈들이 재철이가 생일이고요. 또 집도 비고 해가지고 좀 맛있어요. 저도 괴로워요. 친구들하고 만나. 야 이놈의 자식아. 지금 자, 아버지가 화가 좀 나셨어요. 네. 잘하신 겁니까? 글쎄 저는 아까 흡연을 보다가 저 술 마시는 거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위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왜냐면 흡연은 눈에 뵈는 게 있잖아요. 담배 핀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술 먹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러면 더 큰일을 저질렀지 모르거든요. 집에서 마셨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저 밖에 나가서 그야말로 마셨다가 눈에 뵈는 게 없이 호기가 생겨서 그 일 저지르면 더 괴롭지요. 그래요. 이 술하고 담배는 아마 대처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정면 충돌했다가 저런 마신 보이 쓰러지니 다행인데 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야 그러고 덤비고 하면은 저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술이 취했다. 깜짝 놀랐겠지만 그때는 아버지는 나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격돌은 피해야 됩니다. 술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 자제를 못 하는데 더더구나 자기 아들이 처음으로 술이 취했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안 되지 싶습니다. 전날은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그날? 친정 갔었나? 친정 갔었나? 저기요. 네. 일단은 절대는 이제 엄마가 나서든지 아버지는 못 본 척 하는 것이 일단은 담배를 못 본 척 하는 것까지야 뭐 그땐 담배는 바로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싶어요. 그러나 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술은 일단은 못 본 척 하는 것이 일단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흥분을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죠. 실제로 저래가지고 뭐 아까 우리 학생처럼 나가라. 담배 피운다고 나가라.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가라 그러면 정말 그게 시작이요 끝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술 마시는 애들이 나가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갈 길이 뻔한데요. 그러니까 가령 아이들이 밤중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든가 뭐 괘씸하면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일단 그때는 아버지는 그저 모른 척 하는 것이 일단 아량이고 도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이야기는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습니다. 술이 깨고 난 후에 맨정신으로 그때 다시 대화를 하고 어제 저녁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못 참겠는데 저 같으면. 아유 그게 참아주실 것 같아요 이게? 아니요. 취하셨군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저희 지금 오늘 이 방송을 갖다가 학생들이 보고 잘못하면 오해할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상당히 기반을 오늘 많이 하시네요. 예, 굉장히 학생들한테 기반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결코 그 부모님들, 학생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아, 그것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흡연을 이해해 하게 주세요. 되고 술을 먹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그런 뜻은 아니시죠? 놔둬서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분명히. 물론 이제 그런 뭐 자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는 자세하고 왜가 정말 술을 마시게 되는지 이제 그런 그 자세하고 술을 마셔도 괜찮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난 후에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 야단치고 심지어는 뭐 나가라. 이것은 감정의 폭발이지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앞에 자기가 감정을 폭발시켜서는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네.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실제로 모든 술, 담배에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아이들이 뭐 결석이 자꾸 잦아진다든가 용돈 요구가 많아진다든가 괜히 낯선 친구들한테 자꾸 전화가 온다든가 혹은 또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든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든가 또 뭔가 괜히 아주 말씨가 거칠어진다든가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출석률이 나빠진다든가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면은 아이들이 정말 몰래 한다든가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이유들로 했다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술은 이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시지 마라 감독 안 마십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키우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마시지 마라. 아이고 안 마신다. 담 피우지 마라. 끊어라. 아이고 끊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행히도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즘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그저 수적으로 많았다는 것이지 옛날에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까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들도 엄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때도. 요즘은 엄마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죠. 술 마시는 엄마들도 많으시거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도 술을 마시는 아버지도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큰 탈선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죠. 네. 박사님은 언제부터? 왜? 다음에는 제가 죄송한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기차 통학하면서 그때는 뭐 형들이 아버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해방하고 난 후니까 소위 아버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안 피우면은 오히려 뭐 이 꿀밤을 맞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반강제적으로 이제 비행 청소년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아주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편안한 굉장히 표정이 좋아요. 되고 이제 뭔가 좀 얘기가 통할 것 같다 하는 표정이 되셨는데 여러분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부모님들도 말씀을 하실 기회를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술, 담배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견,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짜리 딸이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도 우등생이고 선생님이 참 이렇게 모범생이라 그러는 딸인데요. 갑자기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가슴이 그냥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범생이고 또 외모도 예뻐요. 키도 엄마를 크고. 닮았어요? 아니 엄마는 안 닮았어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은 그래서? 그래갖고 처음에는 야단쳤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용납이 안 돼요 아직까지. 야단치니까 끊습니까 그래? 그거야 모르죠. 그거야 고3이라 힘이 들어가지고 네. 끊는 것 같긴 한데도 제 말 들을까 걱정이 돼요. 네. 조금 피웠던 게 아니고 가끔가다 피웠는가 봐요. 꽁초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역시 이제 물리적인 제재는 안 되지 싶습니다. 또 그리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라면은 실제로 굉장히 소심하고 이런 아이들이 때로는 우선 수험생 때, 급할 때 기왕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은 어쨌든 시험 끝날 때까지만 어머님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왜냐면 이게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게 담배 피우면은 잠을 쫓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휴식용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 마치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좀 맑아지듯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뭐 담배를 옹호하자는 뜻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입학 시험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어떨까? 네, 잘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박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살살 달래는 쪽으로요. 네. 살살 아주 살살 달래는 쪽으로. 이렇게 좋게 말씀하셔도요. 저희도 웬만 그렇게 알아듣거든요. 네. 알아듣죠. 예, 이렇게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러시지 않으셔도 저도 다 알아듣거든요. 네. 이렇게 강조하는 건 살살. 아니 근데 아주 저는 학생한테 말씀도 살살 하시는군요. 네. 지금 우리 여학생 부모 좀 얘기해 입장으로서 하고 네. 싶은 얘기가 왜 본인들한테만 살살해달라고 그래 부모가 가슴 아팠던 부분은 이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기가 한 그것 때문에 부모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막 실망하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안 해줬으면 좋겠지만 70%가 했다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내 아이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습관이 될까봐. 네. 습관이 그건 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 학생들 덕분에 제가 반강제로 담배를 피웠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정신과 의사로서 이게 직업적인 양심 때문에 제가 사실은 끊었습니다. 제가 1967년도 끊고 오늘까지 수남은 안 됐습니다. 오늘 한번 저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저는 제가 왜 박수를 치라 그랬냐면요. 담배 끊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상당히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제가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담배를 만약에 안 피웠더라면 내가 그 공부를 해낼 수 있었을까? 이것도 솔직한 제 심경입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끊었던 것은요, 미국에는 이 마약 환자가 많아요. 이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사람이 밤낮 마약을 낳고 오는 겁니다. 근데 법정에서 보냈으니까 이 환자는 치료하라고 하면 영창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마약을 못 끊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내가 담배를 못 끊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딱 결심을 했습니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 후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요. 지금 담배를 피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들리고 싶은 이야기가요. 10년을 꿈에 보이더라고, 담배가요. 담배 피우는 내 모습이 딱 생각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꿈에 담배를 피우고 있어 내가 보니까. 소설하치긴 몰랐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 바보야. 네가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네가 무슨 결심을 하겠다는 거냐, 인생에서. 그게 하나의 양심의 소리죠. 이 사실은 그 양심의 소리가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0년을 나타나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요, 술 한잔 마시고 밤하늘 탁 쳐다보면은 담배 연기 참 밤하늘을 피우고 싶은 그 모습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지독한 겁니다. 어머님, 정말 습관되기 전에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픈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물리적으로 보면 야단치고 그래서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철이 들어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또 아이들은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얘기에서도 여러분 힌트를 좀 얻으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왜 담배를 가까이 하는가? 나름대로의 다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끊게 해줘야 될까? 가정에서 여러분 대단히 고민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준비한 아주 술, 담배를 가정에서 잘 끊도록 유도한 모범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대전에서 건축업을 하는 평범한 사업가이자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20년 골초인 제가 자식들을 데리고 금연학교를 찾은 것은 아이들의 줄담배에 충격을 받아서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배운 아들, 살을 빼기 위해 담배를 배워 이제는 끊지 못하고 있는 딸. 이처럼 금연은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기관지염을 호소해옴에 따라
더 이상 결단을 늦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지못해 따라오는 애들을 이끌고 금연 학교를 찾아오던 날 문득 뒤따라오던 아이들이 없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웃으시겠지만은 애들은 근처 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있더군요. 야 이놈아, 너는 지금 기관지염에 걸렸어. 네 애비 생각 좀 해. 자, 빨리 와, 가. 빨리 가자고. 아유, 나도 끊고 싶어요. 이만 가 빨리. 근데 안 되는 건 어떡해요? 그래, 그런 말이야. 우리 여기서 딱 마지막으로 한 개 피시고 그리고 들어가자. 마지막 담배라 거듭 당부하며 한 개비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자식들과 마주 앉아 맞담배를 피고 있는 내 꼴이라니.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걸 다 알면서도 이 자리까지 오시기가 상당히 힘들었겠죠. 이제 이번 기회에 어렵게 시간을 내주시고 오셨기 때문에 필연코 꼭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금연선서! 금연선서! 나는 금연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금연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금연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금연하기로 결심했다.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강연도 듣고 관련된 VTR도 보았습니다. 정말 꼭 끊어야 되겠더군요. 그러나 3일간은 정말로 못 견디게 담배가 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하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혈기왕성한 젊은 애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끊지 않으면 애들까지 버리겠다 싶어 연신 물을 마셔대며 담배의 유혹을 이겨나갔습니다. 다행히 합숙 훈련이 만만치 않아서 담배를 생각할 겨를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해롭다는 아침 담배를 잊는 데는 장거리 조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체내에 쌓인 니코틴이나 타르 등의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스팀 사우나도 했습니다. 땀이 많이 나시는데요? 예, 오늘 좋지 못한 그 니코틴이 다 아마 빠져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땀이 뻘뻘 나는 요가 체조와 정신 훈련으로 5박 6일의 합숙 훈련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네, 제8기 금연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가족이 같이 와서 수고하신 저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이렇게 우리는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합숙 훈련의 덕분이지만은 애비된 저의 솔선수범과 격려도 애들에겐 큰 힘이 됐으리라 자부합니다. 이제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저 말로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100마디 말보다 자기 행동을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0마디 말로 하면 뭘 합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혀를 깨물고라도 아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지 멋대로 하면서 아이들은 말로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작업입니다. 굉장히 그 부모의 자세를 언제나 돌이켜보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네. 박정수 씨, 이시영 박사님 고맙고 오늘 또 여러분 방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내 아이가 맞고 들어올 때입니다. 그거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내 아이가 맞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KBS 본관 공개홀로 나오시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